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역에 10억 원에 들여 설치된 홀로그램 체험관의 개점 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루 평균 방문객이 3.5명에 불과해 익산시가 홀로그램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군산의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가 일부 조정됩니다. 도의회는 군산도의원 3, 4선거구의 인구 상한 초과에 따라 조정안을 오는 28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실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시민들은 일상 복귀에 설렘을 나타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이 홀로그램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익산역 한켠에 10억 원을 들여 홀로그램 체험관이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문까지 잠가놓을 정도로 개점 휴업 상태여서 당초 취지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익산시가 시설 추가 등에 나서기로 했지만 방문객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역 한켠에 마련된 홀로그램 체험관입니다. 국비 등 10억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운영된 지 2년 만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방문객은 모두 1,993명. 운영되는 동안 하루 평균 방문객은 3.5명에 불과합니다. 익산 시민들이나 익산역 이용객들이 체험관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관람 공간도 4.5평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 외면받고 있습니다. 가시성이 아무래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홀로그램 체험관은 해마다 운영비로만 1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황. 그러나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성이 없다 보니 운영 방안 개선이 시급합니다. 익산시가 관련 기관과 논의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은 시설 확충, 홀로그램 체험관과 붙어있는 익산역 자전거 보관소를 이전시켜 포토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북 컨텐츠융합진흥원 등과 협의해 홀로그램 체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시설 확충으로 과연 체험관이 방문객 유입 효과를 거둘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 앞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전하고 거기에 포토존이나 홀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성하고자 해서 익산에서 주력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홀로그램. 예산을 들여 체험관까지 만들었지만 워낙 방문객이 없어 문까지 닫은 상태다 보니 당초 취지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산자부가 주관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1기가와트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이 들어설 적합지와 환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말도와 방축도, 어청도 인근 해상의 풍황 계측 결과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남권 상공회의소가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KTX 전용선 설치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와 익산, 전주, 목포 등 호남권 9개 상공회의소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이 같은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호남권 상공회의소는 KTX 전용선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다면 지역 관광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익산 여수 간 전라선 KTX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시 야미 관광레저 용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새만금 첫 관광호텔인 신시도 호텔 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관광레저가 제출한 지상 13층 400실 규모의 신시도 호텔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시도 호텔은 휴게시설 용지 2만 384제곱미터에 507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8월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에 맞춰 200실을 우선 건립하게 됩니다. 신시도 호텔은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스파와 상가 등 특색 있는 부대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82개 사회적 경제기업에 96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31개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84억 원, 45개 기업 사업 개발비에 10억 원, 6개 기업의 인프라 지원에 2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또 사회적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오는 7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추가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예비 문화도시 사업으로 동네 문화추적단과 문화도시형 동네 문화카페 등 13팀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동네 문화추적단은 시민이 군산의 동네별 역사와 지역 자산, 일상 문화를 조사하고 수집하는 활동으로 조사된 내용은 영상, 보고서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됩니다. 문화도시형 동네 문화카페는 지역 문화를 주제로 시민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팀별 미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시는 동네 문화추적단과 문화도시형 동네 문화카페 등 시민 중심 문화 활동을 통해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군산의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 조정은 군산의 도의원 3, 4선거구가 인구 상한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인데요. 선거구 획정은 도의회에서 오는 28일까지 의결할 예정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의원 4개 선거구와 시의원 가해사까지 8개 선거구로 구성된 군산 지방의원 지역구. 6일 지방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선거구 변경이 이뤄집니다. 이번 변경은 인구 상한을 초과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 3, 4선거구는 7만 4천여 명인 상한을 넘기면서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변경된 획정안을 보면 도의원 1선거구는 옥구읍과 옥산, 회연, 옥도 옥서면, 해신, 소룡, 미성동 등 8개 읍면동에 신풍과 사막동이 추가됩니다. 2선거구는 인피와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납포면에 조총과 경암, 구암, 개정 등 10개 면동에 중앙동이 포함됐습니다. 대신 3선거구는 5개 동에서 월명과 흥남, 수송동이 남게 되고 4선거구는 4개 동에서 나온 1, 2, 3동만 남게 됐습니다. 도의원 지역구의 변화로 시의원 지역구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나선거구는 해신과 소룡, 미성동에서 신풍과 사막동이 추가돼 3개 동에서 5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라선거구는 조총과 경암, 구암 개정동에서 중앙동이 추가됐습니다. 마선거구는 중앙과 월명, 사막 흥남동에서 월명과 흥남동만 남고 사선거구는 나온 1, 2동과 신풍동에서 신풍동이 빠져나가 2개 동만 남게 됐습니다. 특히 인구가 17,000여 명인 가선거구는 시의원이 3명인 반면 나선거구는 3만여 명이 넘는데도 2명에 그쳐 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부터 획정 작업에 들어가는 선거구. 도의회에서 오는 28일까지 의결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된 송하진 도지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송 도지사는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께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코 경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조용히 물러남으로써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도지사 경선은 김관영, 김윤덕, 안호영 등 3명이 경쟁합니다. 김관영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가 새만금의 테마파크와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을 싱가포르와 센토사 섬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와 같이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디즈니랜드처럼 흡입력이 뛰어난 매혹적인 테마파크를 반드시 유치하고 마리나 리조트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주와 송도 개발이 성공한 원인도 좋은 국제학교를 유치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국제학교 유치에 뛰어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김재선, 노무현 대통령 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을 가장 잘 계승할 후보인 안호영 후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안 후보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가 전북을 문화관광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에 1조 원 규모의 K-팝 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해안권 6차 산업 관광벨트 조성, 남원 장수를 중심으로 한 지리산권 관광 개발, 임실 순창 등 체류형 섬진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선 경력의 조배숙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메르켈과 같은 도지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새만금 사업 본궤도 찾기, 상용차, 조선산업, 식품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 부활, 전북 관광벨트 연계,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정의당 소속의 지방선거 출마자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익산이 가장 많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 후보는 모두 14명이며 이 가운데 익산이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익산에서는 익산시의원 가 선거구에 김수현 현 의원이 나서며 익산시의원 나 선거구에서는 유재원 후보가, 익산시의원 다 선거구에는 유재동 현 의원이 출마합니다. 또 익산 비례대표로는 권하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한편 군산은 군산시의원 나 선거구에 정지숙 현 의원이 출마합니다. 정헌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을 대한민국 농업수도로 완성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으로 산업단지를 확장하고 국제농식품 비즈니스센터와 푸드파크를 조성해 동북아 최대 식품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식품산업을 선도하는 앵커 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의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익산 수도권 안테나숍을 설치해 농가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휴대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작이 의심되고 있어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도내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익산 지역 응답률이 각각 19.5%와 24%로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며 조작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주소지 확인과 통신요금 청구서 이전, 대량 대포폰 사용 등 불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년여 가까이 실시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시민들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설렘을 나타냈고 자영업자들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적 모임 및 영업시간 제한, 행사 및 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점은 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결혼식과 돌잔치 같은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과 학원, 독서실,
영화관에 한 칸 뛰어앉기도 사라집니다. 다만 영화관이나 교통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25일부터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일주일 격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연장되고 또 인원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 때문에 못 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이것이 이제 허용이 된다면 아무래도 매출에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년여 만에 이뤄지는 일상 회복에 시민들은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걱정보다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냥 이제 좀 안정이 됐구나. 당연히 돼야 될 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됐다. 대학가도 설렘이 가득 찬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 학교 축제와 행사가 열리지 못하는 등 학교 생활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대학생들은 거리두기 해제로 정상화될 캠퍼스 라이프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이제 넉넉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계획은 많아요.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코로나19 유행 위험이 끝났거나 종식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처럼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일상으로의 회복.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동반돼야 활기찬 일상회복이 유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8일 만에 5만 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7,7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47,729명, 해외 유입 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5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3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1,22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06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724명, 익산 404명, 군산 360명 등입니다.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6일 기준 0.8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7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군산에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군산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기억식은 지난 16일 옛 시청 광장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과 당리당략에 따라 진상규명을 방해하거나 소극적인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성토하는 선언문도 낭독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시 사진 전시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엽서 쓰기, 리본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도내에서 신청받은 면적이 올해 목표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까지 받은 벼 재배 감축 신청 면적이 920헥타르로 당초 올해 목표로 설정한 5,122헥타르의 18%입니다. 도내 농가의 참여가 낮은 이유는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같은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소득 보전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재범 우려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던 40대가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수송동 마트에서 20대 점원 B씨에게 접근하는 등 여러 차례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스토킹해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의당 소속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다당제 정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소속 출마자 14명은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최대 피해자는 정북과 도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가와 반성 없는 일당 독점 정치가 무한 반복되면 전북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올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 판단과 치료, 의학적 자문 제공 등 긴급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도내 시군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등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도 나서게 됩니다. 김제 모악산 정상부근에서 발생한 불이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10분쯤 김제시 모악산 정상부근에서 불이 발생했으며 18일 오전 7시 5분쯤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헬기 7대와 대원 117명을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산림 0.3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AI 로봇을 도입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습니다. 시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70가구에 돌봄 AI 로봇을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AI 로봇은 복약 관리, 감염병 예방 정보 등을 사용자에게 음성으로 전달하고 말벗 대화가 가능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우울감, 고독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상 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관리자, 관제센터에 즉시 연락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연말까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을 100가구로 늘릴 방침입니다. 도내에서 친환경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는 3만 6천여 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2,700여 대가 늘어난 것으로 하이브리드가 2만 6천여 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기차는 8,400여 대로 뒤를 이었고 수소차 1,300여 대 등입니다. 익산 미륵 산골 체험 휴양마을이 농식품부의 농촌체험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범 운영과 홍보 마케팅, 마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지원됩니다. 시는 미륵산 생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여행 프로그램과 농특산물인 고구마 요리 체험 등 쉼과 치유가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 소재 중견 중소기업체로 제조업 또는 전문과학, 연구개발업 등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참여 기업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통해 오는 5월 13일 최종 결정됩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채용한 청년의 인건비 80%를 2년간 기업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국제안전수송협회 시험실 인증 자격을 유지했습니다. 국제안전수송협회는 제품의 물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충격, 낙하 등을 분석해 제품 안전성과 포장 적정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증 유지는 국제안전소송협회 기술위원회 심사를 거쳐 2년 단위로 승인됩니다. 인증이 유지되면 아마존과 월마트 등 글로벌 유통사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29일까지 익산시 가족센터와 여성회관 명칭을 공모합니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익산 유천도서관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홈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2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귀금속 명장 2호 소병돈 주얼리 전시전을 5월 5일까지 익산역 2층 대합실에서 개최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5도, 최고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7도에서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